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짓없이 답하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어제 헌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재판, 소추, 수사 중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 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단서를 인정등본 송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법률 위반을 우려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또다시 절차 위반을 하면서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은 국무총리 선고를 늦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여 임명 강행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목소리 들려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오늘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니까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이미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판단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재판이 탄핵 심판이 좀 늦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느냐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는 건 마은혁 임명 압박 때문이다. 국회에 힌트를 줘서 국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를 치유해 주더니 다시 또 짜고 치는 거냐? 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도보수 재판관 세 분이 이제 국회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전원일치에 동조해주면서도 좀 소수 의견을 냈던 것.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지만 전원일치를 냈기 때문에 또 짜고 치는 거냐? 뭐 때문에? 마은혁 때문에. 만약에요, 마은혁 후보자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만큼 선고 기간은 늦어지게 됩니다. 임명하지 않으면은 8인 체제로 3월 중순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만 이게 지금 뭔가 평의에서 뭔가 지금 삐걱삐걱거린다는 얘기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쉽게 전원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넣은 다음에 표결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요, 표결로 가게 된다면 다시 변론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변론만 6번 이상 해야 되고요. 한 3월 말 아니면 4월 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최소한 잡은 겁니다. 4월 초에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대선은 60일 뒤 6월 중에 열리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나오고 3개월 뒤 6월 26일에 대법원 선고. 박 대변인, 예.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선입선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총리 복귀가 정말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 박탈이 걸려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2심 판결이 지금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33 원칙을 적용했을 때 6월 말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 결과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초조해지는 쪽은 이재명 대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민주당 경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표 이 2심 결과라는 정말 이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과거 그 비명계들에 대해서 또 자해를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 무리수를 던진 것도 저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의 이 무리수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쨌든 오늘 이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관계자가 내고 있다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렇게 된다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고 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돼서 변론 재개될 수도 있고 그랬을 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때 정말 우리나라가 겪을 혼란 이것도 좀 무섭습니다. 저는 가장 큰 혼란이요. 마은혁 후보자를 굳이 이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대해서 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6대3으로 되면요. 6대3으로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짜개집니다. 완전 두 조각이 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임명한 이 후보 추천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마 권한쟁의 심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칙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만약에 선거에 참여해서 6대3으로 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원래 8인 체제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탄핵 기각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완전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결정에 대해서, 탄핵 선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8인 체제에서의 어떤 논의대로, 평이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지, 마은혁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해서 6대3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탄핵 선거 결과를 완전히 왜곡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6월 달 정도의 3심 선고 이전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론을 더 이상 불tel시키는 그런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지금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정보적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